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이틀째인데 어제하고는 이틀 연속으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코스피가 다시 한번 0.7% 상승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2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시장에 급등이 나왔던 11월 6일 이때의 고점을 오히려 살짝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나가고 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0.5%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기아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딱히 급등이 나온 업종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업종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조금은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상한가를 간다면 모회사라든지 또는 우선주, 그리고 지주사들, 그런 기업들도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은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저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규주는 계속해서 보유해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1년 정도의 긴 흐름을 보면 결코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신규주는 1년 동안은 관심에서 멀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5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지금 수급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만큼 이 종목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일단은 수급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느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는 반도체만큼의 드라마틱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카카오, LG전자, 우리금융지주, 오랜만에 카카오뱅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카카오도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카카오,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그래도 매수 상위 종목이지만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나스닥이 1.1%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S&P 500도 0.7%, 다우지수도 0.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여기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나니까 그 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움직임이라면 지난 7월에 기록했었던 올해 신고가 14,400포인트 정도, 그 라인에 터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공간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최근 들어서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이, 그게 조금은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랐다는 것은 최소한 직전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쌍봉 패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조정이 크게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직전 고점에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이 정도 위치에서는 직전 고점까지는 가겠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직전 고점에 근접할수록 이제는 수익 실현하자 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니까 지금 나스닥을 볼 때는 한 차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한번 살펴보면 한 1% 정도?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봉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관점에서 나스닥을 적용시킨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는 1%만 근접하게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때문에 작은 이슈에 의해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도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참조를 해보시고 그에 따라 국내 시장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재료를 꼽아보면 아마도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전망을 하는 것은 자,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또 어제는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일 아침에 나오는 실적, 그 실적이 정말 기대치 이상으로 상회하지 않는다면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대로 이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역시나 실적은 좋지 못했었고 심지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나오는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도 어쨌든 재료 소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로 인해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그 경우에는 반대로 정말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의 흐름이 이번 주에는 정말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실적이 부러진다면 더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은 천천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조금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 물론 이 두 종목에 비해서 작은 거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보다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분봉으로 보면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흐름까지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면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금 늦게 투자해도 늦진 않을 것이거든요. 때문에 최소한 내일 하루라도 한번 움직임을 잘 관찰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서 5년 내에 AI 반도체하고 차량용 반도체 그 두 개의 비중을 무려 50%까지 늘릴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하단을 볼게요. 모바일 비중은 계속 낮출 전망이고 또 HPC 비중 이게 고성능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AI 쪽이라 보시면 되고요. 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쪽은 14%로 키울 계획이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 모바일 쪽은 성장성은 없었잖아요. 반면에 AI 사업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가 엔비디아는 올해만 245%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보더라도 올해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로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진다면 저는 그 흐름들이 조금은 잠잠해질 때 새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락은 항상 호재로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 그런 쪽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해서 어제 한 차례 감산 이슈 때문에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2.3%의 급등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7%의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추세적인 하락 속에 있는 만큼 며칠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일요일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논의가 나올 것이고 정말로 예상을 했던 대로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이 된다면 이것도 재료 소멸 관점에서 오히려 국제유가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감산이 더 크게 증가를 한다면 그때는 또 한 차례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이틀 동안의 유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유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이틀 동안 크게 뛰었지만 반대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별다른 큰 변동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해진다면 국제유가와 채권금리
연동되어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감산 이슈에 따른 일성의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몇몇 한동안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부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2천억 넘게 터졌고, 또 체시스라든지 태평양물산, 그리고 핑거 이런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큰 변동성을 불러왔었고, 내가 그걸 조금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또 큰 손실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한 번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저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신 종목들은 총선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마약과의 전쟁,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쪽도 저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랩지노믹스, 이 종목은 마약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벤티지랩, 이 종목은 마약 치료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한동훈 관련주가 계속 두각을 나타낸다면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은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관련주라든지 또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내일 새벽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살펴보시고 국내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